안녕하세요. 닥터마칸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수능 대비 그리고 내신 대비를 위한 강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강의에 임하는 제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과 이렇게 만나서 소통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 무척 반갑고 뿌듯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걱정도 앞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영어 독해 강의를 할 수 있는 실력이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도 저는 확신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랫동안 학생들에게 영어 독해를 지도하면서 느낀 점은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있어서 공통적으로 해석과 의미 파악이 병행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이해하기 까다로운 지문의 독해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즉, 해석은 되는데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안 된다고 대다수의 학생들이 고민을 토로합니다. 그때 그러한 부분을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주면 상당수의 학생들은 손뼉을 한번 치면서 아, 그 얘기였군요 라고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바로 이 부분이 제가 학생들에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었고, 또한 앞으로의 강의에서도 주안점을 두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시중의 교재나 해설지에 멋지고 정확한 해석이 나와 있으니 10분 활용하시기 바라며, 만약 의미 파악이 제대로 안 될 때 그때 제 강의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외국어 공부에 큰 성과가 있기를 바라며 독해의 요령을 말씀드리며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닥터마카입니다. 본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독해의 요령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석을 제대로 하고서도 그 글이 전달하는 메시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할 때 그것은 문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해석을 통해 정확한 메시지를 이해하려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단어 수거를 많이 알아야 합니다. 특히 동사는 문맥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동사에 대한 많은 투자가 필요합니다. 즉, 동사의 뜻만을 알 것이 아니라 그 동사가 어떤 구문을 갖고 있는지 또는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그런 것들을 문장 속에서 찾아내 익혀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병렬 구조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대등 접속사 및 상관관계 접속사 A and B, A or B, not A but B, not only A but also B, A as well as B, 비교 구문에서의 비교 대상 등 전후에 연결되는 병렬 구조를 정확히 파악할 때 역시 정확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구문을 이해해야 합니다. 구문이라는 것은 문장의 골격을 이루는 것입니다. 즉, 가주어, 진주어 구문, 강조어 구문, 비교 구문, 그리고 그 밖에 다른 여러 가지 구문들, 이를테면 so that 구문, allow A to B, cause A to B, from A to B, keep A from BING 등이 있죠. 문장을 해석할 때 단어와 수거보다는 구문을 찾아내고 그 구문을 중심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어느 정도의 문법 실력은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관계사, 준동사, 분사구문, 가정법 등 문장 속에서 많이 사용되는 그러한 문법들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정확한 독해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약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시간을 내어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맥을 파악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고급 독해에서는 문장과 문장 사이의 연결사, 즉 because, therefore, for example, so, that is 등을 생략하고 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상황에 따라 이런 연결사를 첨가하여 해석하면 문맥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대명사가 가리키는 말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면서 읽어내리면 문장과 문장 간의 긴밀한 연관관계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결론, 문장을 전부 해석한 뒤에 머릿속에서 문장 전체의 스토리가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리 정확한 해석일지라도 필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기에 해석 실패입니다. 반면 문장 전체의 스토리가 이해됐다면 그것은 필자의 메시지를 파악한 것이므로 해석 성공입니다. 즉,
필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해석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예문을 통해 직접 독해 요령을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2011학년도 수능 영어 28번을 시작하겠습니다. Journeys are the midwives of thought. 멋진 문장입니다. 여행은 생각의 산파입니다. 산파라는 용어는 옛날에 의사가 귀하던 시절에 그 출산을 하는데 도움을 준 여인네들을 산파라고 합니다. 그리고 산파라는 표현은 뭔가 커다란 혹은 위대한 무언가를 탄생시키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하는 것을 비유해서 산파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행은 생각의 산파이다. 이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여행은 생각을 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한다. 혹은 큰 도움이 된다. 라는 말이 됩니다. 즉, 여행을 하게 되면 생각을 잘 할 수가 있다. 라는 얘기가 바로 첫 문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문장을 읽어내리다 보면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에 주제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따라서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에 대한 해석은 정확할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그 정확하게 첫 문장과 끝 문장을 해석해냈을 때, 그때 그 중간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대략 짐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첫 문장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첫 문장에 대한 해석이 정확하지 않을 때, 그때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문장을 읽음으로써 그 첫 문장을 짐작해내고 추측해내는 방법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뒤에 나와 있는 문장들을 한번 보시죠. Few places are more conducive to internal conversations than a moving plane, ship, or train. 자, 이 문장에선 무엇이 보이나요? 비교 구문이 보입니다. 즉, 비교 구문을 나타내는 접속사 된 뒤에 바로 비교하는 대상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하는 대상은 앞에 few places가 되겠죠. few places. 자, 그리고 비교하는 대상 중에 또 대등 접속사 오화를 기준으로 plane, ship, train 세 개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편의상 A라고 놓고 이걸 B라고 넣는다면 이것은 B1, B2, B3 이렇게 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few에 대한 해석인데, few는 보통 우리말로 극소수 혹은 소수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데, 우리말과 영어의 차이점 중 하나가 우리말은 명사를 부정하는 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은 명사가 아닌 서술어, 즉 동사나 형용사, 앞에 있는 비동사 이런 것들을 부정함으로써 자연스러운 해석을 하게 되죠. 지금 영어에서 few라는 해석이 우리말로 번역을 하기에 가장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few에 대한 해석을 극소수의 것은 어찌어찌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 방법보다는 few를 부정어로 본다면 대부분의 무엇은 무엇이 아니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들립니다. 자, 두 가지를 더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Few places are more conducive to internal conversations than a moving plane, ship, or train. 이걸 극소수라고 한번 해석을 해 보겠습니다. 극소수의 장소들은 움직이는 비행기 혹은 배 혹은 기차보다도 내적인 대화에 더 많은 도움을 줍니다. 자, 뭔가 어색합니다.
자, 이 few places를 이번에는 대부분의 무엇은 아니다 라는 우리말과 조금 더 가까운 쪽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장소들은 움직이는 비행기 또는 배 또는 기차보다도 내적인 대화에 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해석이 되겠죠. 그리고 그것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바꾼다면은 움직이는 비행기, 배 혹은 기차보다 내면적인 대화에 더 도움이 되는 장소는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보다 더 자연스럽습니다. There's an almost peculiar correlation between what is in front of our eyes and the thoughts we are able to have in our heads. 자, 또 구문이 나와 있습니다. correlation between 그리고 A and B 구문이 나와 있습니다. correlation between A and B, 즉 A와 B 사이의 관계 혹은 상관관계 정도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almost peculiar correlation이라고 했으니까 거의 특유의 상관관계가 존재합니다. 즉 A라는 것은 우리 눈앞에 있는 것, B라는 것은 우리가 머릿속에 담을 수 있는 생각들.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보는 것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면 자연스럽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 사이에는 거의 특유의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자, 바로 뒤에 콜론이 나오고 있는데 이 콜론이라는 것 혹은 세미콜론, 콤마, 대시도 마찬가지인데 문장과 문장 간의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연결사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뒤에 나와 있는 문장을 읽고 의미를 파악한 뒤에 앞문장과의 관계를 생각해 본다면 이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뒤에 나와 있는 문장을 보시죠. Large thoughts at times requiring large views, new thoughts, new places. 뭔가 대칭이 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New thoughts, new places. Large thoughts, large views. 즉, new thought와 new places 사이에는 무언가가 생략이 되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즉, 여기 나와 있는 at times, require가 생략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문장은 동사 require를 requiring이라는 분사로 바꾸면서 분사구문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at times는 sometimes의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죠. 자, 그럼 해석을 해본다면 커다란 생각, 즉 큰 생각이라는 것은 때로 커다란 광경, 즉 웅장한 경관을 필요로 하며 새로운 생각은 새로운 경관 혹은 새로운 장소를 필요로 합니다. 이걸 좀 더 자연스럽게 표현하자면 큰 생각을 하는 데는 때로 웅장한 경관이 필요하며 새로운 생각을 하는 데는 새로운 것을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앞문장과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앞문장에는 우리가 보는 것과 생각하는 것 사이에는 거의 특유의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뒷문장은 큰 생각을 하는 데는 때로 웅장한 경관이 필요하며 새로운 생각을 하는 데는 새로운 것을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해서 바로 앞문장에 대한 예를 들어주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콜론은 바로 for example의 연결사로 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Introspective reflections which are liable to stall are helped along by the flow of the landscape. 자, 관계절이 앞에 나와 있는 introspective reflection이라는 것을 수식하고 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관계절 안에 be liable to가 쓰였죠. be likely to의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store이라는 이 단어는
동작 혹은 작동을 멈추는 것을 스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멈추기 쉬운 어떤 내면적인 성찰이라는 것은 바로 풍경의 흐름에 의해서 도움을 받게 됩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걸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해석한다면 평소에는 잘 안 하게 되던 내면적인 성찰이 지나가는 풍경을 보게 되면 잘 일어난다 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The mind blank when thinking is all it is supposed to do. 자, 또 관계절이 또 나왔습니다. 즉 all 뒤에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수식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be supposed to 뒤에 동사원형이 나오죠. 바로 be supposed to는 be going to의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when 이해할 때 우리의 생각은 혹은 우리의 정신은 어쩌지 합니다. 자, 보기를 먼저 보실까요? 1번 may be reluctant to think properly. 제대로 생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2번 may focus better on future thoughts. 미래에 대한 생각에 더 중점을 둘 수가 있습니다. 3번 can become confused by multitasking. 다중작업으로 인해 혼란스러워질 수가 있습니다. 4번 is likely to be paralyzed by fear of new tasks. 새로운 일에 대한 두려움으로 무기력해지기 쉽습니다. 5번 can be distracted from what is before the eyes. 눈앞에 있는 것, 즉 보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집중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올라가 보죠. Thinking is all it is supposed to do. 즉 생각이라는 것이 해야 할 모든 것일 때, 자, 이때 대명사 it은 단수죠. 그리고 요 it은 바로 요 앞에 있는 mind를 받아주는 대명사가 되겠습니다. 즉 우리의 정신이 해야 할 일이라곤 생각뿐일 때, 그때 우리의 정신은 어찌어찌 합니다. 이걸 조금 바꿔서 자연스럽게 표현하자면 모든 일 제쳐두고 생각만 하게 될 때, 그때 우리의 정신은 어찌어찌 합니다 라는 표현인데, 우리가 첫 문장에서 아까 봤듯이 Journeys are the midwives of thoughts. 즉 여행이라는 것은 생각의 산파이다. 즉 여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라는 말이 나왔고, 그 뒤에 모든 문장들에 반전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즉 이 첫 문장이 그대로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모든 일 제쳐두고 생각만 할 때, 그때 우리는 어찌어찌 합니다 라는 표현인데, 바로 다 모든 일 다 제쳐두고 생각만 할 때 오히려 생각이 제대로 나지 않는다라는 1번을 답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뒤에 나머지 문장들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The task can be as paralyzing as having to tell a joke or mimic an accent on demand. 자, 비교 구문이 눈에 보이시죠? as가 있습니다. 자, 비교하는 대상은 바로 이 뒤에 나와 있는 having에서부터 demand까지가 되겠고, 그리고 앞에 있는 the task가 비교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나온 the task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 그 일이라는 것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thinking에서부터 do까지가 바로 the task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정신이 해야 될 일이라고는 생각밖에 없는 그 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모든 일 제쳐두고 생각만 하는 일,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만 하는 것은 on demand, 요구할 때마다 혹은 시킬 때마다 농담을 해야 하거나 혹은 성대모사를 해야 하는 것만큼이나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병렬 구조를 짚고 넘어가죠. 자, or 뒤에
mimic이라는 동사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도 역시 동사 tell로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Thinking improves when parts of the mind are given other tasks, are charged with listening to music or following a line of trees. 자, 병렬 구조. 여기도 병렬 구조를 한번 보죠. 자, 뒤에 following이라는 동명사구가 따라 나오고 있고요. 앞에도 역시 동명사구인 listening to music이 되겠습니다. 이 앞에를 A, 그리고 이 뒤에를 B라고 놓고 be charged with,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be filled with가 되겠습니다. 이 밑에다 제가 링크를 걸어놓은 주소가 있는데 거기에 가시면은 자세한 어떤 해설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조하시면서 수업을 들으면 훨씬 더 수업을 듣는데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자, 이 콤마디에 수동태 형태가 나왔고 이 앞에도 역시 또 병렬 구조로 이렇게 연결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요 뒤에까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when 이해할 때 생각은 보다 더 나아집니다. 즉, 우리의 정신 중 일부분들이, 우리의 정신 중 일부분이 어떤 다른 일에 매달리거나 혹은 음악 감상 혹은 가로수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 이런 것으로 채워질 때 그때 생각은 향상이 됩니다. 이게 지금 무엇이 되는 것이냐면 이 뒤에 나온 부분이 바로 여행을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여행을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보게 될 때 그때 바로 생각이 보다 더 잘 나게 된다 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마지막 문장에도 풀어서 쓰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장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해석하자면 어떤 다른 일을 하고 있거나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정신이 어떤 다른 일을 하고 있거나 음악 감상을 하거나 또는 가로수길을 지나갈 때 그때 생각이 더 잘 난다 혹은 잘 된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글은 알랭 드 보통의 The Art of Travel, 즉 여행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발췌한 내용인데 아주 명문입니다. 그리고 병렬 구조와 비교 구문이 아주 잘 표현된 그런 명문이니까 잘 음미해 보면서 문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글에서 나오는 특징이라고 한다면 내용 자체는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그 문장에 대한 해석 자체만으로는 의미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즉, 바꿔 얘기하면 이것은 외국어의 영역이라기보다는 국어의 영역이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즉, 해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국어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국어 공부도 게을리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바로 이와 같은 문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 알랭 드 보통의 요 문장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예문으로 넘어갈까요? 자, 지금부터 2014년 EBS 280제 2회 2번 문제를 시작하겠습니다. Ethics of altruism too often fail to recognize the claims of the self, and as a result, they make the mistake of measuring goodness by the self-sacrifice it requires. 고급 독해를 하다 보면 대명사가 가리키는 말이 정확히 무엇인지 몰라서 문장 전체 의미를 파악하는 데 애를 먹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처럼 철학이나 심리, 과학에 관련된 지문의 경우가 특히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경우 대명사는 그대로 해석을 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대명사가 가리키는 말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그것을 치환시켜서 전체적인 정확한 의미를 파악해야만 문장 전체의 의미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바로 이 문장에서는 대명사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즉,
they와 it이 나와 있죠. 자, 대명사가 가리키는 말을 찾는 간단한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수를 먼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복수이고 단수이고, 그리고 요 대명사가 쓰인 앞쪽에서 복수 명사를 찾아내시고 그것을 치환시켰을 때 의미가 자연스럽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간혹 가다가 거기서 찾을 수가 없다면 한 문장 앞으로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겠죠. 자, 여기서 they가 가리키는 말은 일단 claims라는 복수와 ethics라는 복수명사 두 가지가 있는데, 문맥상 ethics of altruism이 바로 they가 가리키는 말이 되겠습니다. ethics가 복수가 되기 때문에 복수 대명사인 they로 받아준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it requires에서 바로 it은 무엇일까요? the self-sacrifice를 수식하고 있는 관계절이 되는데, 이때 it은 단수로서 문맥상 자연스러운 뜻은 바로 goodness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전체 해석을 해볼까요? 이타주의 윤리관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흔히 자신의 권리를 인정하거나 혹은 인식하지 못해서 그 결과로서 그것들, 이타주의 윤리관이라는 것은 선이 요구하고 있는 자기 희생에 의해서 선을 평가하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즉 바꿔 얘기하면 이타주의 윤리관은 너무도 흔히 자아의 권리, 즉 자신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그 결과 선이 요구하고 있는 자기 희생의 정도에 따라 선을 평가하는, 즉 희생이 클수록 더 선한 것이라고 평가하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So often well-meaning people who are doing a great deal of good in the world torment themselves with doubt about the purity of their motives. So often, 아주 흔히. 자, 여기서 지금 문장 구조를 좀 보고 지나갈까요? 관계절 후가 앞에 나와 있는 well-meaning people을 수식하고 있는 형태가 쓰였고, 그리고 torment A with B 구문이 쓰였습니다. 자, 여기가 A가 되겠죠? 그리고 요 뒤에가 B가 되겠습니다. 즉 torment A with B 하면 B를 가지고 A를 고문하다, 혹은 B를 가지고 A를 괴롭히다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a great deal of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great 대신에 그것을 써도 의미는 같습니다. 자, 둘 다 양적인 표현 앞에서 강조하는 표현이 되겠죠. very much의 뜻이 되겠습니다. 자, 해석을 해보면 아주 흔히 세상에서 많은 선을 행하고 있는 선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자신의 동기의 순수성에 대한 의심으로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아주 흔히 세상에서 많은 선행을 베풀고 있는 선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동기의 순수성에 대해서 의심하며 힘들어합니다. If they find that serving others is relatively easy or even enjoyable, they wonder whether their giving counts as good. 자, 여기 if절이 조건문이 쓰여 있고요. 그 다음에 whether가 목적절로 쓰여 있습니다.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의미가 되겠죠. 만약 그들이 serving others,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것이 비교적 쉽거나 심지어 즐겁다. 자, 병렬구조 두 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비교적 쉽거나 심지어 즐겁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들은 다음과 같은 것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됩니다. 즉 그들이 주는 것, 여기서 준다라는 것은 바로 위에 나와 있는
serving others를 약간 표현을 달리한 것 뿐입니다. 즉 그들이 선을 베푸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들이 선을 베푸는 것이 좋은 것으로 여겨져야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됩니다. They wonder, isn't this just my way of being selfish? 그들은 다음과 같은 의문을 품게 됩니다. 자, 앞에 나와 있는 문장과 이 문장 사이의 연결사 that is가 생략됐다라고 보면 자연스러운데요. 앞에 있는 문장이 만약 그들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들은 이러이러한 의문을 품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 문장에서는 문장과 문장 사이에 연결사를 흔히 생략하고 쓰게 됩니다. 우리말로 그대로 해석했을 때 문장이 상당히 매끄럽지가 못하죠. 그랬을 때 그 문장과 문장 사이에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는 연결사를 찾아내서 함께 해석해 주시면 문장 전체 의미를 매끄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즉 그들은 이것이 이기적인 나만의 방식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라고 의문을 품게 됩니다. 자, 여기서 this가 가리키는 말은 바로 이 앞문장에 나와 있는 serving others is relatively easy or even enjoyable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serving others, 즉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것이 비교적 쉽거나 혹은 심지어 즐겁다라는 그 사실이 바로 this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기적인 나만의 방식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라고 그들은 의문을 품게 됩니다. Maybe it is. 아마도 그럴런지도 모릅니다. 자, 이때 이 시가 가리키는 것은 앞에 나와 있는 this가 되겠고요. 그럼 is 뒤에는 무엇이 생략됐을까요? 바로 my way of being selfish가 생략이 된 것입니다. 즉 아마도 이것은 이기적인 나만의 방식일지도 모릅니다. But why condemn this sort of selfishness? 그런데 왜 이와 같은 종류의 이기심을 비난하는 것일까요? Goodness should be measured not by the sacrifice required but by its contribution to human flourishing, one's own and others. 자, 일단 not A but B의 구문이 보이시죠? 자, 둘 다 전치사 by로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병렬 구조로서 형태가 똑같죠. 자, 그리고 조동사 should를 잠깐만 보고 지나갑시다. 보통 should와 must를 동일하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근데 should와 must는 같지가 않습니다. 즉 should는 당연히 해야 된다 혹은 마땅히 해야 된다라는 당위성을 나타내는 것이고 must는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필연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해석은 다음과 같이 되겠죠. 선이라는 것은 요구되어지는 희생에 의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번영, 즉 자신과 타인의 번영에 그것이 기여한 것 혹은 공헌한 것에 의해서 평가되어져야만 합니다. 혹은 평가되어져야 마땅합니다. 자, 여기서도 몇 가지를 짚어봐야 되겠네요. 일단 대명사 이 시가 가리키는 말이 무엇인지, 그리고 요 human flourishing과 one's own and others의 관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것은 동격이 되겠습니다.
즉 인간의 번영, 즉 자신의 번영, 타인의 번영, 둘 다 플로리싱이 생략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번영이라는 것을 자신 그리고 타인의 번영이라는 동격의 형태로 풀어서 설명한 것이고, 이때 it은 앞에 나와 있는 끝 this를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required와 sacrifice 사이에는 무언가가 생략이 되어 있죠. 여기서는 관계대명사 which is가 생략됐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장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죠. 선이라는 것은 그 요구되어지는 희생이 아니라, 즉 선이 요구하고 있는 희생이 아니라 바로 그 선이 인간의 번영, 즉 자신과 타인의 번영에 기여한 것에 의해서 평가되어져야 마땅합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즉 선이란 희생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에 의해서 평가되는 것이 아니고,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얼마나 이롭게 했느냐에 의해서 평가되어져야 마땅하다라는 말입니다. Imagine a physician who decides to work for Doctors Without Borders. 자, 관계절 who가 physician을 수식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의사, 즉 국경 없는 의사회에서 일을 하기로 결심한 그런 의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She's assigned to Cambodia, where living conditions are difficult, but she finds the experience exciting and fulfilling, so much so that on her return she signs up for another assignment. 자, 일단 구문이 assign A to B 구문이 보입니다. 자, 이게 수동태로 쓰면서 목적어는 주어 자리를 이렇게 옮겨간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럼 assign A to B는 A를 B에 할당하다, 혹은 A를 B에 보내다, 파견하다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관계 부사절이 나와 있죠. 그리고 so that 구문도 보입니다. so that 구문. 그 다음에 on에 관련된 표현도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전치사 on 뒤에 동명사 형태가 쓰이거나 아니면 여기서처럼 이렇게 명사 형태가 쓰였을 때 이것은 as soon as의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in ing로 쓰였을 때 이것은 when으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급 독해에서 아주 많이 등장하는 표현들입니다. 자, 그럼 전체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그녀, 즉 국경 없는 의사회에서 일하기로 결심한 그 의사를 얘기하겠죠. 그녀는 캄보디아로 파견이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캄보디아의 생활 여건이라는 것은 좋지가 못합니다. 그런데 그녀는 바로 그곳에서의 경험, 즉 캄보디아에서의 파견의 그 경험이라는 것이 즐겁고 만족스럽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그것도 매우, 여기서 so가 가리키는 말은 앞에 나와 있는 exciting and fulfilling을 받아주는 말입니다. 그냥 즐겁고 만족스러운 것이 아니고 엄청나게, 그렇게나 많이 아주 즐겁고 만족스럽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그녀가 돌아오자마자 그녀는 또 다른 파견 근무를 신청하게 됩니다. Thus, evident pleasure in this new role compromised the moral quality of her action. 자, 여기서 compromise라는 표현을 잠깐 좀 보고 넘어가죠. 보통 타협하다, 절충하다라고 해석하게 되는데, 이 compromise에는 밑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손상시키다, 혹은 질이나 수준이나 격을 떨어뜨리다 라는 의미가 파생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즉 A, B
쌍방이 어떤 문제를 놓고 타협을 하게 되죠. 그랬을 때 보통은 그 귀결점이 중간 어딘가에서 나오게 됩니다. 즉 A라는 사람이 처음에 목표로 했던 것, B라는 사람이 목표로 했던 것에 중간 지점에 오게 되고, 따라서 A와 B는 각각 자신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부분에서 결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타협이라는 것은 서로에게 어떤 수준을 혹은 질을 혹은 목표의 어떤 결과를 떨어뜨린다라는 의미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컴프로마이즈는 수준을 떨어뜨리다 혹은 수준을 저하시키다, 손상시키다, 이 정도의 의미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역할에 있어서의 그녀의 분명한 즐거움이 그녀의 행동의 어떤 도덕성을 손상시키는 것일까요? 즉 바꿔 얘기하면 그녀가 다시 파견 신청을 한 것이 그녀를 즐겁게 한다고 해서 그로 인해서 선행의 질이 떨어지는 걸까요? 라고 어떤 질문을 하면서 문장이 끝나게 됩니다. 물론 이 질문에 대한 필자의 답은 no입니다. 즉 문장 전체에 똑같은 얘기가 되풀이되고 있는데 이 필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선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 필요시 되어지는 어떤 자기 희생에 의해서 평가되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 선이라는 것이 사람들의 어떤 그 이익, 즉 자신을 포함한 타인의 사람들의 이익에 기여하는 정도에 따라서 평가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 필자가 얘기하고 있는 바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서 이 새로운 역할, 즉 파견을 나갈 때 그것이 즐겁다라고 해서 그로 인해서 선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이 필자의 주장인 것입니다. 자, 그럼 보기를 한번 보도록 하죠. The proper criteria to measure goodness. 선을 평가하는 적절한 기준을 얘기하겠죠. The effect of altruism on the common good. 이타주의가 공익에 미치는 영향. The emphasis on the virtues of self-sacrifice. 자기 희생의 미덕에 관한 강조. 즉 자기 희생이 미덕이라고 강조한다라는 말을 압축시켜서 이렇게 구의 형태로 표현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4번 Cases when selfishness is considered a virtue. 아까 consider라는 표현은 잠깐 설명했는데 consider A, B의 구문이 수동태가 되면서 이렇게 바뀐 형태로 보면 되겠습니다. 즉 이것이 A가 되겠고 이것이 B가 되겠죠. 즉 이기심을 미덕이라고 여기는 그러한 사례들. 그 다음 5번 Human contributions to the development of ethics. 윤리학의 발전에 대한 인간의 공헌 혹은 기여. 자, 그럼 이 5개 중에 답은 명확하게 드러나죠. 즉 앞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선을 평가하는 기준은 요구되어지는 희생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자신을 포함한 타인에게 얼마만큼 이롭게 했느냐에 의해서 평가되어져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독해에 관한 연습을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인 독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향후 강의는 EBS 수능교재와 모의고사에서 전체적인 문맥 파악이 어렵다라고 생각되는 지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필요하다면 그 위의 교재도 활용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이해하기 힘든 지문에 대한 여러분의 강의 요청이 있게 되면 검토 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강의를 제작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요청 시 문제의 본문과 함께 출처를 명시해 주시면 강의 제작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